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때로 백상아리를 피하는 것은 백상아리와 직접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개는 백상아리와 같은 일부 상어 중의 메뉴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물개 한 마리가 반격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 수십 마리의 물개가 도움을 주기 위해 합류했습니다. 상어에게 물개는 귀중한 식량 공급원이죠. 반면에 물개에게 백상아리는 끊임없는 위협입니다. 백상아리가 물개를 공격하면 모든 신체적 능력을 사용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물개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탁한 물에서도 먹이를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수염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추위로부터 그들을 단열하고 포식자 공격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꺼운 지방층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개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민첩성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수영하기 때문에 상어가 그들을 잡기 어렵죠. 물개는 물속에서 매우 민첩합니다. 물개는 모여서 상어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공격하려고 합니다. 비디오에서 그들은 상어를 능가하고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극 환경은 가혹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북극곰과 바다코끼리가 있는데 이 두 동물은 체형과 크기,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북극곰은 최상위 포식자이며 네 발로 걷고 무게는 최대 1300kg, 2m까지 자랍니다. 그들은 고기와 뼈를 찢을 수 있는 톱니 모양의 발톱이 있는 거대한 발을 가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포식자가 됩니다. 반면에 바다코끼리는 긴 엄니와 지느러미가 있는 반수생 포유류로 무게가 1500kg 이상이고 길이가 최대 3.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사회 집단을 형성하고 두꺼운 피부와 크기로 놀라운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적에게 덜 취약할 수 있죠. 그러나 북극곰의 크기와 힘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코끼리의 무리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북극곰은 무시무시한 포식자이며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잡을 수 있지만 바다코끼리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다코끼리는 거대한 엄니로 자신을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사슴 같은 동물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릭스는 매우 다른 품종입니다. 수컷과 암컷 모두 뿔이 있어 창영양이라고도 하는 별명이 붙죠. 이것은 당신에게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맛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무리는 쉽게 겁을 먹지만 오릭스 한 마리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 마리의 사자가 오릭스를 쫓으려고 하지만 뿔을 한번 찌르면 치명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후퇴합니다. 하마는 카누를 둘로 쪼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진 포유류입니다. 황소상어는 모든 상어종 중 가장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만난다면 누가 이길까요? 상어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사냥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황소상어는 물고기를 사냥하다가 우연히 하마무리를 만났을 겁니다. 이 경우 황소상어는 빠르게 헤엄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누군가 악어가 수달과 싸울 것이라고 말하면 수달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수달은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거대한 수달 가족이 악어가 위협적이라고 결정한다면 악어는 운이 없는 것입니다. 자이언트 수달은 길이가 2m까지 자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정된 그룹으로 사냥하죠. 그들은 사납고 공격적으로 영역을 방어하며 악어를 막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골리앗 그루퍼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이라는 이름과 사납고 무시무시한 포식자라는 명성에서 따온 것입니다. 골리앗 그루퍼가 상어와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일이죠. 이 어종은 꽤 커질 수 있으며 일부 개체는 무게가 300kg이 넘습니다. 그들은 주로 대서양의 따뜻한 물에서 발견되죠.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 갑각류, 문어를 먹으며 상어를 공격하고 먹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골리앗 그루퍼가 상어를 물리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어의 크기와 힘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 중 일부이며 대부분의 포식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물고기는 수면 위로 올라와 상어를 한 번에 끌어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강력한 턱으로 갑각류의 껍질과 먹이의 뼈를 부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큰 쿵쿵 소리를 생성하는 수영 브레를 진동시키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크기와 힘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위협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자와 회색곰이 야생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회색곰은 아프리카 사자보다 거의 2배나 더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짧은 거리에서 더 빠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곰은 세계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사자에게 도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의 주요 차이점은 크기와 사냥 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회색곰은 사자보다 크며 무게는 최대 315kg, 길이는 최대 3m, 키는 1.4m입니다. 반면에 사자는 무게가 약 250kg, 키가 약 1.2m, 최대 2.5m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쓰러뜨리는 매복 포식자인 반면 회색곰은 갑자기 먹이를 압도하는 기회주의적 포식자입니다. 사자는 다른 사자들과 무리를 지어 자신을 방어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다른 대형 포식자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자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회색곰은 보통 고독한 삶을 살지만 때로는 다른 곰과 모일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독수리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원숭이가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피 독수리는 15kg의 원숭이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항상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독수리가 유인원 가족을 노리고 있다면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아기 원숭이를 낚아챌 수 있을 것이죠. 영상에서 우리는 여러 마리의 아기 원숭이가 독수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독수리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독수리는 아기 원숭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날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뱀이 고양이와 싸우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뱀이 싸움에서 100% 이길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뱀에 대해 정말로 강한 상대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귀엽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포식자이며 필요한 경우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큰 비단뱀이 새끼 고양이와 함께 어미 고양이의 은신처를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은 여러 번 공격을 시도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듯 고양이는 움찔거리지 않고 뱀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모성 본능이 위험한 비단뱀보다 강하고 결국 고양이가 이겨 새끼 고양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마주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두 동물은 원숭이와 상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야생 원숭이가 상어를 과일처럼 먹기 때문에 상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은 원숭이들이 썰물 때 해안선을 따라 먹이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생 원숭이는 주로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숭이의 타고난 호기심과 기회주의적 성격이 상어알을 발견하도록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상어알을 찾는 야생 원숭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상어와 원숭이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두 종이 많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야생 원숭이가 상어알을 먹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변에 다른 먹이가 없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다에서 가장 두렵고 독이 있는 생물 중 하나인 해파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거북을 만나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북이는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이지만 이 경우 거북이는 배가 고파서 해파리를 먹기 시작합니다. 해파리는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바다 거북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파리가 최선을 다해 반격했을 때조차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기린은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자가 기린을 잡으려고 하다가 거꾸로 달려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공중으로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린은 엄청난 양의 체질량과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 치명적인 발차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명력은 지상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어 사자가 평소 전략을 적용하고 경정맥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자의 자존심이 있더라도 기린은 승리하죠. 이번에 그는 사자보다 똑똑하고 빠르며 뒤틀린 나무의 미루에서 도망칩니다. 가오리와 상어는 모두 같은 환경에 사는 해양동물입니다. 서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귀상어는 가오리를 만나지만 가오리는 반격하여 빠르게 헤엄쳐 달아납니다. 가오리는 상어와 관련이 있는 연골 어류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얕은 물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독특하고 납작한 몸 모양과 꼬리에 있는 독이 있는 가시로 유명하며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이를 사용합니다. 가오리는 상당히 커질 수 있으며 공격에 대비하여 등을 구부리고 꼬리를 들어올립니다. 분명히 가오리도 영리하죠. 이 영상에서 가오리 한 마리가 상어에게 쫓기다가 가까스로 해변을 빠져나간 후 다시 바다로 헤엄쳐 나갑니다. 가오리는 일반적으로 상어와의 대결을 피하려고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해저에 숨거나 단순히 빨리 헤엄쳐서 이를 수행합니다.
처음에는 미국 오소리가 훨씬 더 큰 곰을 상대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틀릴 것입니다. 당신은 두 개의 육식 동물을 보고 있습니다. 곰은 잡식성이지만 고기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미국 오소리는 육식 동물이며 주로 쥐, 다람쥐, 두더지, 마멋, 프레리 도그 및 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를 먹습니다. 이 야행성 및 고독한 동물은 땅을 파는데 매우 능숙하며 다양한 유형의 토양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쫓고 잠을 자기 위해 굴을 만듭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곰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가장 거친 포유류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미국 오소리는 음식이나 영역을 위해 다른 생물과 대면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회색곰과 오소리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크기와 공격 전술에 있습니다. 오소리는 공격할 때만 이빨을 사용하는 반면 곰은 발톱, 물기, 흔들기, 휘두르기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를 망치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소리는 다른 동물의 공격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작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포식자를 막기 위해 사형을 방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강력한 공격성과 강한 무는 힘으로 이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정글에서는 사자보다는 버팔로가 되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미 사나운 짐승이라고 생각했다면 버팔로가 사자를 장난감처럼 공중으로 던지는 이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또 다른 경우에는 버팔로가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사자에 의해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경우 사자는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 사자가 5m 공중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버팔로에 대항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버팔로 대 사자의 만남은 사자가 화난 버팔로 떼에서 나무로 도망쳤을 때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대왕고래는 범고래가 범고래라고도 불리는 정확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3시간에 걸친 전투에서 그는 호주 서부 해안에서 총 75마리의 범고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왕고래에 대항하는 범고래는 자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만남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3번째일 것입니다. 이 비디오 영상은 고래가 75마리의 배고픈 범고래를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악어가 고양이를 만나면 고양이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꽤 심술궂을 수 있으며 발로 빠르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동물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비디오에 악어가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고양이는 악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고양이라고 불리는 먹씨는 그가 사는 늪의 갱스터라고 불립니다. 그의 주인은 그가 수많은 악어와 싸우는 것을 보았고 한 번은 2마리의 악어를 상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용감한 고양이를 본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토끼가 먹이사슬에서 뱀보다 확실히 낫고 토끼가 뱀을 상대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싸움에서 뱀이 조심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어미토끼는 뱀이 아기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뱀에게 뛰어올라 발로 세게 걷어찹니다. 뱀이 어미토끼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토끼는 매우 빠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특별한 싸움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뱀이 떠나려고 할 때에도 어미토끼는 뱀이 돌아오지 않도록 계속 쫓아다닙니다. 다음에 뱀이 더 잘 알아서 다른 먹이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이언트 등각류는 일반적으로 매우 깊은 어두운 바다에 사는 심해 생물입니다. 그들은 해저로 가라앉는 썩어가는 유기물을 먹는 청수부이죠. 탕어와 거대한 등각류는 심해에서 서로 만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은 드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2마리의 상어가 헤엄치는 것을 보고 그중 1마리가 그것을 공격하는 거대한 등각류를 만납니다. 거대한 등각류를 내버려두는 것을 선호하는 상어와 달리 거대한 등각류의 외골격과 공 모양으로 웅크리는 것과 같은 방어 행동은 대부분의 상어를 먹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포식자를 억제하는 악취나는 액체를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등각류는 일반적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사냥하기보다는 먹이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상어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상대를 만났습니다. 어떤 동물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상대는 문어입니다. 독수리는 배가 고파서 전략이 없었을 때 큰 문어의 팔에 엉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밴쿠버 섬의 북서쪽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도움 덕분에 안전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어와 독수리의 싸움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데 독수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어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문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독수리를 구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곰과 집고양이 사이의 싸움에 관해서는 곰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양이는 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곰은 보통 고양이를 만났을 때 고양이를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에서 집고양이는 큰 곰을 쫓아 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곰보다 훨씬 작지만 고양이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곰은 큰 야생 고양이와의 싸움에서 종종 지기 때문에 고양이를 무서워한다고 믿어집니다. 이와 같은 비디오는 고양이가 훨씬 더 큰 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매우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종종 더 빠르고 더 민첩하며 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악어를 쫓는 집고양이의 영상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곰을 겁주기 위해 많은 소리를 내고 더 크게 보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곰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곰을 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길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고양이는 위협을 받았을 때 강력한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포함하여 야생 조상의 많은 본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곰과 마주쳤을 때 일부 고양이는 물러서지 않고 훨씬 더 큰 동물과 맞서 쉬쉬 소리를 내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심지어 슬쩍 대면한다고 합니다. 곰은 그렇게 격렬하게 반격하는 작은 생물에 익숙하지 않으며 고양이처럼 빠르고 예측할 수 없이 움직이는 동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코끼리 떼는 공격할 수 없지만 사자가 외로운 코끼리를 보면 큰 꿈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자 그룹이 잊어버린 것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작은 집만한 크기라는 것입니다. 사자들은 그들에 비하면 고양이 같습니다. 코끼리는 힘찬 나팔을 불어 그들을 놀라게 한 후 달아납니다. 더 단호한 사자 무리가 어미를 둘러쌌지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는 아이가 숨겨져 있었고 보호 코끼리보다 더 사나운 것은 없습니다. 사자들은 재빨리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거는 가시가 많고 독성도 매우 강합니다. 테트로도톡신과 삭시톡신은 시안화물보다 더 치명적이죠. 때때로 돌고래는 보거를 사냥합니다. 이 다음 비디오에서 문어는 보거를 한 조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세이셸의 프리게이트 섬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문어는 유연한 촉수로 가시를 쉽게 피할 수 있지만 독소는 어떻겠습니까? 불행히도 다이버는 숨을 쉬기 위해 다시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밤비와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온순하고 무방비 상태의 생물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사슴은 인상적인 생존 본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동물들은 늑대, 코요테, 퓨마, 곰을 포함하여 야생에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슴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참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곰이 사슴을 공격하려다가 대신 구타를 당하는 이 비디오를 보십시오. 인상적인 속도와 민첩성 외에도 사슴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큰 뿔과 강력한 발굽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사슴은 종종 추가 보호를 위해 무리를 지어 여행합니다. 이 본능적인 행동은 큰 무리의 동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적은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사슴은 애초에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다양한 행동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두꺼운 덤불에 둥지를 틀거나 수원 가까이에 머물거나 먹이 습관을 변경하여 가시성과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사슴은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생존 기술을 분명히 개발했습니다. 강력한 뿔부터 빠른 탈출까지 이 동물들은 포식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부들은 참치를 잡다가 실수로 낚싯줄에 귀상어를 낚았습니다. 그들은 호랑이 상어가 주변에 숨어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으며 그의 식단은 다른 상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상어는 목줄이 묶여 있었고 호랑이 상어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싸움이었고 결국 호랑이 상어는 귀상어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북이는 매우 오래 살 수 있는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어떤 거북이들은 80세 이상까지 산다고 하죠. 따라서 거북이들이 긴 수명 동안 싸움 기술을 익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거북이들이 실제로 매우 세게 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아마도 이 뱀이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도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거북이는 뱀을 물고 껍질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거북이들이 뱀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거북이는 배가 고픈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뱀은 잘못된 시기에 엉뚱한 곳에 있었죠. 만약 뱀이 훨씬 더 컸다면 거북이가 탈출하기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이며 수영하는 물을 지배하지만 때로는 하마와 물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마는 악어에게 최악의 악몽입니다. 악어가 무서운 만큼 하마는 몇 배 더 화가 나 있고 영토를 차지하며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악어는 하마를 만나면 즉시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하마는 악어를 쉽게 잡아 마치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휘젓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아기 알바트로스 새가 무자비한 상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용감함을 목격합니다. 타이거 상어는 전 세계의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는 남극해나 북태평양과 같은 온화하고 추운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종은 1년 중 특정 시기에 서로 마주치며 상호를 위한 비패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실제로 상어의 영역인 얕은 물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트로스의 경우 주요 방어는 큰 크기와 강한 날개로 장거리를 비행하고 육지의 포식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식자를 공격하고 쫓아내기 위해 큰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쌍한 아기 알바트로스는 혼자였지만 상어의 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영리했습니다. 동료 새들은 다른 상어에 대해 잘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알바트로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할 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개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글의 크고 강력한 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개는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의 사자를 공격하고 야생동물처럼 짖습니다. 사자들의 혼란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작고 놀랍도록 공격적인 동물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개조차도 사자를 겁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개종은 사자를 사냥하도록 훈련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디시안 리즈백은 뛰어난 사자 사냥꾼이었고 먹이를 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먹이를 막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사자를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주 바다사자의 식습관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카메라를 장착하여 그들이 어떻게 먹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암컷 바다사자는 사납고 끈질기게 문어를 쫓아다녔습니다. 먹이를 더 잘 통제하기 위해 바다사자는 먹이로 돌아가기 전 숨을 고르기 위해 수면으로 헤엄쳐왔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그의 뒤에 있는 그의 무리를 방어하는 종마를 봅니다. 악어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종마는 악어를 향해 달려들어 악어를 걷어찼고 악어는 뒤로 물러섭니다. 악어는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말의 발길질도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죠. 악어를 도망가게 만드는 것은 많지 않지만 악어는 아마도 종마를 상대로 자신의 손실을 감수할 만큼 현명했을 것입니다. 레몬 상어는 서부 대서양에서 발견되는 상어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얕은 연안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황갈색을 띠기 때문에 레몬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바라쿠다는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발견되는 육식성 물고기로 날카로운 이빨과 공격적인 사냥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레몬 상어가 바라쿠다를 만났을 때 바라쿠다의 속도와 턱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바라쿠다는 일반적으로 작은 물고기와 오징어를 먹으며 날카로운 이빨과 번개처럼 빠른 속도를 사용하여 먹이를 잡습니다. 그들은 또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속도와 민첩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먹이를 매복합니다. 레몬 상어는 거친 피부와 강한 물기를 가지고 있어 필요한 경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감지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피하는 데 사용하는 잘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쿠다가 단순히 헤엄쳐 지나갔거나 상어가 잠재적인 위협의 존재를 감지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두 동물 모두 수중 환경에서 인상적인 속도와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위협적인 곰과 용감하게 맞서는 칸갈계의 놀라운 보호 본능을 목격합니다. 수세기 동안 양치기들이 사용해온 칸갈은 근육질의 체격과 운동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곰은 미지의 생물에 대한 타고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개를 역사적으로 곰을 사냥한 인간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가장 작은 품종의 개조차도 곰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곰은 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선천적으로 조심스럽고 주변에서 경계합니다. 과학자들은 개가 곰의 방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개가 곰에게 돌진하더라도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곰을 막고 곰이 인간 캠프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를 사용합니다.
요컨대 곰은 강력한 포식자이지만 위험과 위협을 피하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어 개와의 근접 조우를 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디오에 칸갈개가 곰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곰 사냥에 사용되는 특정 품종의 개인 카렐리안 베어독도 있습니다. 스라소니, 멧돼지, 늑대, 심지어 무스와 같은 크고 공격적인 동물을 사냥하고 맞서기 위해 특별히 사육되었습니다. 이 개는 동물을 앞뒤로 또는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짖음으로써 먹이를 구석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 조련사가 동물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보호하는 칸갈개든 인간을 보호하는 일반 개든 결과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벨루가 고래는 20분 동안만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얼음 표면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나운 육식 포식자 중 하나인 북극곰이 숨어 있습니다. 곰은 벌써 쉬운 식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죠. 벨루가 고래는 전투의 상은으로 유명하며 이와 같은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코뿔소는 사자에게 등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크루거 국립공원 어딘가에서 코뿔소가 사자를 2번 겁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는 3마리의 사자가 빠른 식사를 찾고 있는 동안 지늘개 갇힌 코뿔소를 볼 수 있습니다. 2톤짜리 코뿔소가 얼마나 빨리 기동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치명적인 뿔과 몸통을 가진 코뿔소가 너무 강해서 사자의 먹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악어는 비단뱀에게도 매우 강한 상대입니다. 비단뱀과 악어는 둘 다 최상의 포식자이며 일반적으로 서로를 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가끔 비단뱀이 악어를 통째로 삼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악어가 뱀을 가까스로 이기는데 성공합니다. 실제로 둘 중 하나가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50%입니다. 뱀이 악어를 목졸라 죽이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게임 오버입니다. 하지만 일부 뱀들은 어떤 종류의 동물을 공격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뱀이 다른 먹이를 찾지 못하면 자신의 종류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꽤 기괴한 것 같습니다. 상어와 개의 관계는 야생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이고 다재다능한 동물이며 사냥과 낚시를 돕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개 품종은 곰과 사자와 같은 큰 사냥감을 추적하고 사냥할 때 인간과 협력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 있는 개의 경우 어부들이 상어를 잡는 것을 돕기 위해 개를 훈련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는 크기에 비해 무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이 영상에서 한 어부는 낚싯대에 상어를 올려놓는 데 성공하지만 개는 주인을 돕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개가 상어에게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가 강한 먹이 욕구와 본능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 어부와 그의 동료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가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이 아니라 포식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라쿠다는 매우 똑똑하고 이 비디오에서 그는 다이버를 따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서양과 카리브해와 같이 라이언피쉬의 원산지가 아닌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매우 파괴적이죠. 바라쿠다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먹이종입니다. 바라쿠다가 뿜어내는 흉포함과 순전한 지능은 꽤 무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뱀은 사냥이 익숙한 것과 같은 범주에 먹이에 정확히 속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번 사자는 자신의 분노와 일치하는 이 키 큰 짐승에게 당황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사자는 뱀을 잡으려고 하지만 대신 구타를 당합니다. 당신은 사자를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뱀의 종에 따라 특히 독으로 물린 경우 사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뱀이 공격하기 위해 일어날 때 뱀의 밝은 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많지 않습니다. 쿠키커터 상어와 다른 상어종의 만남은 매우 흥미롭고 독특할 수 있습니다. 쿠키커터 상어는 특별한 섭식 행동으로 유명한 작은 상어종입니다. 그들은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둥글고 쿠키 모양으로 물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상어는 심지어 다른 상어를 먹이로 여기며 물린 상어는 일반적으로 쿠키 모양과 유사한 둥근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 세계의 깊고 따뜻한 물에서 발견됩니다. 더 큰 상어는 일반적으로 쿠키커터 상어를 내버려 두죠. 물린 자국은 직경이 2.5cm로 비교적 작지만 고래와 돌고래와 같은 더 큰 동물에게는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어도 안전하지 않지만 다행히도 물린 것은 일반적으로 상어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쿠키커터 상어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는 해양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잠수함과 수중 케이블에서 물린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물체를 물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다음 비디오에서 곰은 먹이를 찾고 돼지 우리에 올라가면 즉시 쫓겨납니다. 돼지는 곰을 공격하는데 두려움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돼지가 말려들었을 때 곰은 심각한 부상을 입기 전에 후퇴해야 했습니다. 야생에서 돼지는 싸워야 할 다양한 포식자가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도 자연 서식지 근처에 있을 때 포식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돼지들이 곰을 공격하고 후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얼마나 영리한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주요 방어 메커니즘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존하는 놀라운 속도입니다. 또한 돼지는 엄니와 포식자가 침투하기 힘든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어 포식자를 감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신체적 특성 외에도 지능이 높은 동물로 지능이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들은 포식자를 능가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며 침팬지의 학습 능력에 필적하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큰 곰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보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게에는 하나가 아닌 두 종류의 독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시는 피부를 뚫고 찔린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뚫을 수 없는 껍질과 무시무시한 집게발을 가진 강력한 적이죠.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브렉에서 벌어진 이 싸움에서 대담한 개가 성게를 먹으려고 했고 심지어 성게의 가시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가족처럼 뭉쳐있는 동물 그룹입니다. 따라서 악어로서 충성스러운 개코 원숭이 무리를 만날 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코 원숭이가 자극을 받았을 때 가장 친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내부 갈등과는 별개로 그들 중 하나 또는 그들의 영토가 위험에 처하면 그들은 끝까지 싸웁니다. 그들은 종종 큰 비명을 지르고 꼬리를 기울인 채 공격자에게 달려듭니다. 개코 원숭이는 매우 날카로운 송곳니와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는 개코 원숭이 무리의 분노가 어떤 느낌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자란 벵골 호랑이 2마리가 아시아 흑곰을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아 흑곰은 용감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곰은 2마리의 큰 호랑이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 확실히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 긴 이빨, 빠른 반사신경으로 인해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매복 사냥에 잘 준비되어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예기치 않게 먹이를 잡고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비디오에서 나무늘보 곰도 호랑이와 마주했을 때 공경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싸움이 15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이 새끼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크든 작든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호랑이는 인상적인 방어 및 공격 전략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랑이는 종종 상대방의 눈을 가리고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의 눈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우월한 힘과 민첩성을 사용하여 적을 능가하고 매복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악어와 상어는 둘 다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물에 서식하며 야생에서 서로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파이스라는 호주 관광객은 악어가 상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브루투스라는 거대한 수컷 악어가 물속 고기 한 조각을 먹기 위해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두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브루투스를 다시 지나쳤고 강둑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상어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그 지역의 가이드들은 그들이 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악어는 큰 먹이를 잡는 능력으로도 유명하죠. 그들은 대부분의 동물의 거친 피부와 비늘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어가 악어를 만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악어는 황소상어를 공격하고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어가 얕은 맹그로브 늪에서 새끼 상어를 공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곰치는 악몽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위협적인 외모, 이빨, 두 번째 턱을 보십시오. 화이트립 리프 상어는 1.6m 길이에서도 겁쟁이가 아닙니다. 둘은 균등하게 일치하지만 하나는 더 많은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곰치의 결단력은 대단하지만 상어는 고통스럽게 물린 후 헤엄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치타는 위험한 포식자이자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예기치 않게 공격할 수 있죠. 그가 새끼 근처에 있을 때 그는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경우 보호되지 않은 어린 독수리를 끌고 가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독수리는 화가 난 어머니가 아이들을 찾으러 올 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타는 수줍음이 많을 수 있다고 종종 말하지만 치타에게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동물들은 독수리를 잡기 위해 숲 전체를 달릴 것입니다. 그들은 몇 초 만에 쉽게 나무를 오를 수도 있죠. 이것이 독수리와 치타의 싸움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범고래는 대부분의 상어종에 비해 뛰어난 지능, 힘 및 사회적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어와 범고래가 바다에서 서로 마주치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범고래가 야생에서 다양한 상어종을 사냥한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상어가 범고래가 있는 지역을 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범고래의 강력한 사냥 전략 때문입니다. 범고래는 먹이를 죽이기 위해 조정된 그룹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상어를 부딪히고 뒤집어 상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긴장부동성이라는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범고래는 마지막 공격을 하기 전에 먹이를 쉽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상어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범고래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어종은 범고래가 있는 지역을 피하기 위해 적응 행동을 개발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캘리포니아의 백상아리 개체군은 범고래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 밖으로 이주했고 돌아오는데 몇 달이 걸렸으며 이는 범고래가 이 상어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개가 숨으려고 하는 것을 보지만 껍질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새우는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발톱을 의도적으로 쫓습니다. 싸움은 개가 껍질을 떠나고 새우가 그것을 잡는 것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싸움은 이 동물들이 얼마나 영리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껍질을 어디까지 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물을 유인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닭과 코브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 코브라가 이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3마리의 코브라에게 둘러싸인 닭을 봅니다. 코브라는 이 닭이 보호하려는 작은 병아리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마리의 뱀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아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미암탉이 매번 뱀을 쪼아서 겁을 주어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뱀들도 이후로 곧 포기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평범한 닭의 모성 본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갯장어와 상어가 서로 마주쳤을 때 몸싸움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램프리는 혈액과 체액을 먹기 위해 다른 물고기에 붙어있는 기생 물고기입니다. 반면에 상어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사냥 본능을 가진 강력한 포식자이죠. 램프리가 상어에게 달라붙으면 상어의 피를 먹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어는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고도로 적응된 포식자이며 종종 문제없이 기생충의 존재를 견딜 수 있습니다. 거친 피부와 빠른 수영 능력, 상어의 자연적인 방어력은 램프리가 오랜 기간 동안 부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램프리는 숙주의 피부와 근육에 굴을 파고 피를 빨기 위해 사용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프리와 상어의 직접적인 대결에서 상어는 크기, 힘 및 포식적 특성으로 인해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램프리의 먹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상어를 죽이지 않지만 큰 상처는 상어를 약화시키고 감염이나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악어가 멧돼지 가족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멧돼지가 어떻게 악어를 쉽게 막았는지 이해하려면 이 종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멧돼지는 건장한 체격 외에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수영도 매우 잘합니다. 여느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위협을 받으면 매우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공격성을 보이죠. 암컷 멧돼지는 새끼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컷은 무리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동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어는 뛰어난 지능과 상어를 포함한 다른 포식자를 능가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문어는 숨어 있다가 상어가 헤엄쳐 지나가면 즉시 상어를 공격하고 발로 상어를 감쌉니다. 문어를 물리치기 어려운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문어는 놀라운 정밀도로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8개의 강력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에는 바위와 다른 표면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강력한 흡입컵이 있습니다. 문어가 고도로 발달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어는 때때로 문어를 먹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교활하고 촉구가 있는 생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상어와 같은 일부 상어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상대를 만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몽구스는 작은 육식성 포유류이며 아마도 정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와 싸우는 것을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몽구스는 동시에 4마리의 사자와 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그러한 공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끼 중 한 마리가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몽구스는 또한 비단뱀, 개코원숭이, 심지어 유독한 전갈을 잡는다고 합니다. 아가미 상어가 범고래를 만나면 헤엄쳐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 범고래는 아가미 상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가미 상어는 크기와 무게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이지만 범고래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범고래는 상어 전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간을 원하며 간을 잡는 데 매우 정확합니다. 사자가 정글의 확실한 왕이라고 불린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악어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악어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만 사자 한 마리의 포효는 악어를 겁주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만남에서 악어는 새끼 사자를 잡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자는 포효하며 공격자를 겁주겠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려움 없이 악어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지금쯤은 알게 되겠지만 뱀들은 겁이 없고 거의 모든 동물들이 실제로 메뉴에 있습니다. 골리앗 타란툴라도 그렇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뱀은 이 거미와 마주쳤고 그가 잘못된 상대를 선택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골리앗 타란툴라는 꽤 크게 자랄 수 있고 또한 독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뱀을 잡아먹는 거미의 종류가 30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 비디오는 타란툴라가 얼마나 쉽게 공격했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이 다른 종류의 뱀이었다면 타란툴라는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뱀은 타란툴라의 매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 뱀이 매복 공격을 받은 후에는 탈출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펭귄과 상어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펭귄은 주로 남반구에서 발견되는 반면 상어는 주로 적도에 가까운 따뜻한 물에 서식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 특히 펭귄 서식지가 있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남부 해안에서는 때때로 상어와 조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상어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펭귄을 볼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와 같은 상어종은 펭귄이 물에 들어갈 때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탄할 만합니다. 펭귄은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몇 가지 적응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속도와 민첩성으로 유명하며 포식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빠르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속 상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고 펭귄의 부드러운 두드리는 소리에 상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어가 방향을 되찾았을 때 펭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곰이 새끼 늑대를 사냥하다가 곰을 능가하는 늑대무리를 만났습니다. 곰은 주로 초식동물이지만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도 있고 먹이가 부족할 때 새끼 늑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특정 늑대무리는 캐나다 북부 지역에 살며 거대한 들소떼를 사냥하는 스톰이라는 수컷이 이끌고 있습니다. 곰은 새끼 늑대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늑대는 곰을 그 지역에서 유인할 수 있었습니다. 늑대는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이며 생존을 위해 의사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복잡한 사회 구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전략적으로 곰을 지치게 했습니다. 무리는 한 무리가 되어 새끼를 보호하고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늑대가 곰도 먹는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늑대와 곰은 종종 같은 환경에 서식하며 때때로 길을 건너기도 합니다. 늑대의 힘과 사냥 기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곰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포식자를 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토 분쟁으로 인해 두 종 사이에 방어 싸움이 발생하죠. 드물게 곰이 쫓아올 수도 있지만 늑대의 우월한 속도와 지구력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늑대가 혼자라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악어는 구렁이를 만납니다. 둘 다 똑같이 악랄하고 싸움에 관해서는 끝까지 갈 의향이 있죠. 여기 두 마리의 악어가 비단뱀을 괴롭히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비단뱀이 악어를 압도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악어는 비단뱀의 부와 알을 쫓다가 결국 목숨을 잃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비단뱀이 당신을 감싸면 쉽게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단뱀의 압착력은 매우 강하여 동물의 숨을 쉽게 짜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수리는 세계에서 가장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뱀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우리는 갈색 뱀 독수리가 숲 코브라를 상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보시다시피 뱀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요 먹이 공급원은 아니지만 잡을 수 있죠. 이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갈색 뱀 독수리가 코브라를 상대하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뱀은 쉽게 겁먹지 않죠.
결국 독수리는 이번에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날아갑니다. 이 마지막 비디오에서 우리는 독수리가 뱀을 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뱀은 커 보이지만 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룩말은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이지만 얼룩말도 때때로 정글의 왕에게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방법을 봅니다. 그러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놀랄 것입니다. 맞습니다. 얼룩말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성공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러나 얼룩말이 탈출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암사자는 얼룩말 위로 점프하고 다른 얼룩말이 구조해 와서 사자를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극곰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만 사납고 공격적인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과 공평하게 싸우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바다코끼리 무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짝을 만납니다. 공격성이 아니라 지구력입니다. 하지만 바다코끼리가 곰을 물리치는 방법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곰은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고 그들의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배가 고플 경우 그들은 물에서 위험한 바다뱀을 잡기도 할 것입니다. 바다뱀의 독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꽤 위험한 선택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많은 수중 포식자들이 바다뱀과 관련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의 독수리는 분명히 그 독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다뱀은 또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합니다. 독수리가 물 표면 근처에 있는 바다뱀을 보면 날아가서 물 밖으로 그것을 잡아냅니다. 그 뱀의 유일한 선택지는 독수리를 무는 것이지만 공중에서는 다소 어렵습니다. 독수리가 둥지에 도착하면 뱀을 찢어 어린 새끼들에게 먹여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완고한 상어가 미끼를 먹기 위해 반복적으로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상어는 바다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기 직전에 마음을 바꿉니다. 상어가 바다뱀을 무서워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다뱀은 독이 강해 위험합니다. 상어는 이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바다뱀을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 바다뱀은 먹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독을 생성하는 특수 분비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뱀은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위협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 상어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모두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어가 바다뱀 주변에서 조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독이 있는 생물에게 물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뱀에게 한번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뱀의 독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검은 줄무늬 바다뱀을 포함한 일부 바다뱀종은 마비나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극히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어는 단순히 바다뱀을 무시하고 다른 먹이를 찾습니다. 벌꿀오소리가 얼마나 겁이 없는지는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강력하며 막을 수 없고 매우 공격적일 수 있죠. 이 영상에서는 벌꿀오소리가 악어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벌꿀오소리가 그렇게 편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용감하고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피부가 거칠고 뱀과 정갈의 독에 면역이 있습니다. 때때로 벌꿀오소리는 사자, 하이에나, 비단뱀과도 대면하기 때문에 악어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수탉의 보호 본능과 독수리가 평화를 위협할 때 싸우러 나오는 암탉의 어미와 같은 면모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수탉이 자신을 쓰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독수리는 울타리의 구멍을 통해 몰래 들어가 닭을 공격합니다. 닭이 미처 반응하기 전에 수탉은 공격적으로 독수리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야생에서 닭은 독수리로부터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싸움은 닭이 독수리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독수리를 따라가고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독수리가 닭이 약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떤 동물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자인가요? 하마인가요? 정답은 하마입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공격적인 동물들은 당신이 그들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면 카누를 반으로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사자무리 전체에 둘러싸인 어미 하마를 봅니다. 그들은 그녀가 포기하도록 그녀를 긁으려고 하지만 하마는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사자가 물을 마시는 모습이 나오고 하마가 전사처럼 물 밖으로 튀어나와 지배력을 과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바닷가재가 개와 대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바닥에 누워있는 쉬운 먹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마리의 바닷가재가 먹이에 접근하는 것을 보았고 개는 조용히 계속 먹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닷가재 발톱이 바닷가재 자체만큼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그렇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밀고 밀치는 것으로 구성되었고 바닷가재는 다시 헤엄치기 전 음식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그들은 가축대와 평화롭게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힘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악어는 쉽게 짓밟을 수 있고 코끼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 악어는 아마도 코끼리의 새끼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코끼리도 매우 영리하죠. 코끼리는 이 악어를 잊지 않았으며 더 일찍 공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코끼리가 악어의 꼬리까지 잡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합니다. 자이언트 곰치는 크고 강력한 포식자로 날카로운 이빨이 인상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며 강한 물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 거대한 곰치가 상어를 공격하는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자이언트 곰치는 매우 민첩하며 종종 먹이를 사냥하는 산호초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상어와의 만남은 비교적 드물며 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환경에 서식하고 다른 먹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상어는 불리하다고 느끼면 잠재적인 위협을 피할 것입니다. 이 영상 속의 아기 상어는 이상한 이빨을 가진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곰은 자신과 비슷한 크기의 상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듯 곰이 도망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곰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소는 탱크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들소는 큰 체구와 근육질의 체격으로 힘이 센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대 1톤의 무게를 가진 들소는 최대 시속 35마일로 달릴 수 있으며 꽤 높이 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강을 달리고 높은 울타리를 뛰어넘고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다리와 발굽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소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두꺼운 가죽과 거친 털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뿔은 자기 방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곰은 자신이 더 큰 들소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들소와 곰은 모두 크고 힘이 센 동물이지만 신체적 특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성인 수컷 들소의 무게는 최대 2,000파운드이고 길이는 6피트라고 합니다. 가장 큰 곰 중 하나인 회색곰과 달리 들소는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이 만남은 이 동물들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인 버팔로의 무게는 약 900kg입니다. 버팔로가 일반적으로 악어의 메뉴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 악어는 버팔로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악어는 먹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물소가 엄청난 힘으로 악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자 악어는 손을 놓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악어의 입질은 엄청나게 강할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버팔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숲에 혼자 있는 사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갑자기 하이에나 무리의 위협적인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꽤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2마리 이상의 사자가 하이에나 무리를 쉽게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자는 부상을 입었고 혼자 힘으로 쫓겼습니다. 하이에나는 주로 무리를 지어 사냥합니다. 이 경우 사자는 여러 마리의 하이에나가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어와 문어의 싸움을 봅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앞서 언급했듯 상어의 공격 전략은 아래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어는 위장과 매복 전략을 선호하죠. 이 문어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상어를 쉽게 잡습니다. 사실 상어는 싸움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악어는 제규어를 포함한 몇 가지 포식자를 만납니다. 제규어는 악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규어는 물속을 조용히 헤엄친 다음 악어에게 뛰어올라 목을 움켜잡습니다. 제규어는 계산적이며 종종 악어는 그것이 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다른 경우에 제규어가 자신을 드러내고 마치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두려움 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제규어가 먹이를 물 밖으로 끌어내어 육지로 데려오는 것은 작은 노력입니다. 상어는 종종 바다에서 더 위험한 포식자로 간주되지만 코끼리 물범은 크기,
힘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코끼리 물범은 상어가 위협을 느끼거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상어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상어는 특히 코끼리 물범이 더 크고 공격적인 경우 코끼리 물범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물범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포유류 중 하나이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개체의 체중은 6,000kg이고 길이는 거의 6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에서 부력을 유지하고 단열재를 제공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물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다에서 누군가가 상어를 쫓는 코끼리 물범을 카메라에 포착했습니다. 코끼리 물범이 20km의 속도에 도달하고 1,5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바다에서 강력한 사냥꾼이며 상어조차도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곰과 악어는 서로 다른 환경에 서식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서로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곰은 악어를 발견하고 놀랍게도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남동부 늪지대와 해안 산림에서 흑곰은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물기를 갖춘 흑곰은 다른 포식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대를 상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밀한 근육과 질긴 가죽은 부상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국 악어는 흑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턱의 힘은 흑곰의 3배이기 때문에 악어가 곰을 잡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악어의 몸은 단단하고 튼튼한 비닐로 덮여 있어 곰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흑곰은 윈첩하고 영리하지만 악어의 엄청난 힘과 턱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흑곰은 악어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피해를 입힐 만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싸움이 물에서 일어난다면 악어는 훨씬 더 큰 이점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곰은 위협을 감지하기만 하면 뒤로 물러섭니다. 악어가 한 일이 바로 그랬고 단 한 번의 간단한 공격으로 곰은 물러났습니다. 독수리가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기 악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크기의 독수리도 다 자란 악어를 이길 수 없으며 적어도 그 자체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기 악어와 싸울 때 독수리가 날아갈 수만 있다면 좋고 아기 악어와 놀 수 있으며 스스로 먹이를 위해 악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어가 독수리를 잡으면 거의 끝납니다.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 새가 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패배하죠. 독수리가 어미 악어 근처에서 새끼 악어를 잡으려면 계산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영양은 악어 메뉴에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영양은 길이가 2.5m이고 무게가 280kg으로 자랄 수 있어 악어가 훨씬 더 어렵죠.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악어가 가득한 강을 건너는 전체 무리를 봅니다. 악어는 영양을 잡으려 하지만 짓밟힐까 두려워합니다. 악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영양떼가 갑자기 그의 공격에 반항하면 악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꿀벌은 인간을 성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자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에게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꿀벌 둥지 근처의 그늘에서 쉬는 불행을 겪는 사자 무리를 봅니다. 천천히 꿀벌이 나타나 큰 사자의 코를 쏘았습니다. 아프리카 꿀벌은 유럽 꿀벌보다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일련의 사진은 화난 꿀벌떼가 전례 없는 분노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평화로운 낮잠을 자는 사자 무리를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 와카토비에서 다이버들이 다음 먹이를 찾던 바다뱀이 곰치를 만났을 때 바다뱀을 잡았습니다. 곰치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5m이고 바다뱀은 2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하나가 경쟁합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불행히도 바다뱀이 헤엄쳐 없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 도마뱀은 보통 설치류, 새를 먹지만 뱀은 너무 기뻐서 먹을 수 없을 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독이 있는 방울뱀일지라도 말입니다. 모니터 도마뱀이 코브라뱀을 만났을 때 그들은 먼저 서로 겁을 주어 쫓아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의 코브라는 모니터 도마뱀의 알을 찾고 있었지만 만약 그 코브라가 정말로 배가 고프다면 이것은 모니터 도마뱀을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모니터 도마뱀의 피부는 뱀의 독에 면역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작은 뱀들이 이것을 성공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방울뱀 한 마리가 도망치려고 했고 그 후에 모니터 도마뱀은 뱀의 머리를 물어떴습니다. 일단 뱀이 머리를 물려 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뱀은 끝이 납니다. 상어보다 더 무서운 동물은 하마입니다.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되며 다른 어떤 대형 아프리카 동물보다 더 많은 인간 사망에 책임이 있습니다.
초식동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새끼나 영토를 방어할 때 매우 공격적이고 영토를 차지합니다. 하마는 자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배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황소상어가 하마와 같은 물에서 수영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황소상어는 바닷물에서 민물로 수영할 수 있으며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이 상어는 때때로 하마와 접촉합니다. 하마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하마의 거대한 크기와 힘입니다. 무게는 4,500kg이며 뼈를 쉽게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큰 엄니가 있기도 하죠. 다행히 황소상어는 헤엄쳐 도망칠 수 있었지만 하마를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곰과 엘크 사이의 싸움은 두 동물이 모두 발견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곰은 엘크를 먹이로 볼 수 있지만 엘크는 항상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곰이 엘크를 공격하면 엘크는 근처에 물이 있으면 달리거나 수영하여 도망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엘크가 도망칠 수 없으면 발굽과 뿔로 곰을 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엘크가 곰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가까스로 쫓아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크가 실제로 얼마나 거대하고 공격적일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곰을 향해 돌진하는 엘크의 전속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곰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엘크와 곰은 모두 크고 힘이 센 동물이지만 신체적 특징이 다릅니다. 다 자란 수컷 엘크의 무게는 최대 680kg이고 키는 2m입니다. 또한 뿔은 넓이가 1.8m 이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과 강인한 측면에서 엘크와 곰은 동등하므로 가장 공격성을 보이는 종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뱀장어는 악어가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악어가 전기뱀장어를 한입 베어무는 실수를 저지르자마자 즉시 수백 볼트의 충격을 받기 때문이죠. 이 비디오에서 악어는 자신이 잘못된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높은 전압 때문에 그의 근육은 막혔습니다. 악어에게 강하게 물리는 것은 이 경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미곰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독수리는 곰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여전히 때때로 새끼곰을 사냥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영상에서 어미곰이 새끼들과 함께 독수리 둥지 근처에 있고 새는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나무는 보통 독수리의 놀이터지만 큰 곰의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다른 비디오에서는 독수리가 날아가 발톱으로 곰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수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곰이 몇 배나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공격을 선택할 때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곰 2마리가 둥지를 찾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독수리는 여러 번 날아가 결국 곰을 나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자와 곰은 같은 서식지에 살지 않습니다. 사자에게 곰과 가장 가까운 것은 아프리카의 흑백 코뿔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만나지 않지만 그들이 만난 독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사자가 곰과 싸우는 것을 보고 땅에 구르고 서로를 흔들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중국의 동물무리에서 사자와 함께 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마리의 동물을 모으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새우는 영화 에일리언의 외계인과 매우 흡사한 물고기인 드래곤피쉬를 상대합니다. 새우는 거의 매번 이깁니다. 과학자들은 새우가 물고기를 쫓아다니며 찔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물고기의 뱃속에서 두 번째 식사를 끌어내는 싸움의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벌꿀 오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겁이 없는 동물로 여겨지고 악어나 사자를 포함하여 자신보다 더 큰 동물을 공격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벌꿀 오소리는 뱀독에 대한 면역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뱀은 잘못된 상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지만 어떤 것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동물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뱀은 독조차 없고 오직 물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벌꿀 오소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그 뱀을 물었습니다. 뱀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도망치려고 했지만 벌꿀 오소리는 뱀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벌꿀 오소리를 절대로 괴롭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2마리의 곰이 만나 싸우기로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영역 또는 짝짓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종종 곰이 뒷다리로 서서 서로 부딪히는 힘의 과시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곰이 발톱으로 서로를 핥히고 물고 때리는 가짜와 실제 공격에 따릅니다. 싸움은 매우 격렬하고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배한 곰은 결국 도망가거나 승리한 곰에게 항복합니다.
영상에서 이 두 곰이 처음에 한 것은 곰을 만났을 때 종종 발생하는 턱 측정으로 알려진 행동입니다. 이것은 뒷다리로 서서 상대의 턱 크기를 측정하여 어떤 곰이 지배적인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서로 밀고 맞서는 방식은 매우 섬뜩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작은 곰은 더 큰 곰을 향해 공격적으로 시작하지만 더 큰 곰이 그에게 돌진하자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회색곰은 종종 거리를 만들기 위해 상대를 밀어냄으로써 자신의 크기를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이 두 마리의 불곰이 서로를 상대하는 것을 보는 것은 광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수리와 늑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말하기는 어려운데 관련된 동물의 크기와 힘, 싸우는 지형, 늑대의 무리가 있는지 여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는 독수리가 늑대를 물리치고 발톱으로 늑대를 제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늑대는 강력한 물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대한 독수리가 싸움에서 이기고 늑대를 땅에서 들어올리기까지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독수리는 덜 운이 좋습니다. 늑대가 독수리를 강하게 물면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게임이 끝납니다. 궁극적으로 이 동물들은 천적이 아니며 드문 상황에서만 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어는 가끔 동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실 악어가 같은 먹이를 쫓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식인 풍습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분이 좋을 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지배적인 수컷이 더 작은 수컷을 발견하면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싸움은 짝짓기 시즌, 특히 영역을 확립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벌꿀 오소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입니다. 벌꿀 오소리는 독에 대한 면역이 있기 때문에 뱀도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자무리와 마주쳤을 때에도 놀라울 정도로 편안합니다. 벌꿀 오소리의 피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껍고 버팔로보다 훨씬 두껍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사자는 벌꿀 오소리를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곧 피부를 물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어가 항상 돌고래를 이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돌고래가 공격적으로 반격하는 싸움을 봅니다. 돌고래와 상어는 천적이며 그들의 경쟁은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상에서 상어 한 마리가 돌고래의 새끼를 쫓아가 돌고래 가족을 구조로 이끌었습니다. 돌고래가 상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능을 사용하여 상어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상어가 돌고래를 공격하려고 시도했을 때 돌고래 무리가 돌고래를 도우러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는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 중 하나이며 상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상어는 일반적으로 서식지에서 최상의 포식자이지만 연구원들은 돌고래가 조종된 능력으로 공격에 보복할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돌고래는 상어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죠. 첫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한 수영선수이며 빠른 속도에 도달하고 빠른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먹이를 잡기 위해 매복 전술에 의존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상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는 고도로 발달된 반향 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탁한 물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로 먹이를 탐색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돌고래 그룹은 그들이 어떻게 상어를 능가하는지 보여줍니다. 돌고래들 사이의 협력은 상어가 가망이 없도록 만들죠. 일부 연구가들은 돌고래가 복잡한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어를 만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